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EL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LS를 직접 한번 가입을 해볼 거고요. 아니, ELS가 뭐지? ELS가 뭐길래 ELS 하지? 라는 방법,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 볼 거고요. ELS와 다른 금융상품이랑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ELS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면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LS를 좀 가입을 한번 해볼까요? 삼성증권 어플을 실행하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ELS, DLS, 그리고 가입이 지금 가능한 거여야 되니까 청약 중인 ELS, DLS를 눌러야 되겠죠? 네. 원금 지급형이 있고 원금 비보장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은 수익이 좀 낮겠죠. 원금 비보장형은 원금이 좀 깎일 수도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하지만 수익은 좀 더 높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눌러서 가입 절차를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누르면 됩니다. 비밀번호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동의를 하고 이 증권사의 금융상품은 이 종합계좌, 이 종합계좌는 CMA 계좌랑 달라요. 계좌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종합계좌에서 이런 ELS나 채권이나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계좌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CMA 계좌에다가 넣어놨지만 내가 뭔가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 종합계좌라는 이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편계좌 이체를 통해서 내 투자계좌인 CMA 계좌에서 이쪽으로 돈을 옮기고 또 이 ELS가 만기가 되면 이 종합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종합계좌에서 다시 CMA 계좌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최소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00만원, 101만원, 102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90만원 이렇게는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100만원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청약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일이라 가입이 안 되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업무 시간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ELS를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ELS가 있고 DLS가 있고 DLB가 있고 ELB가 있고 이거 정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ELS가 어떤 거냐면 내가 100만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내가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 130만 원이 됐으면 130만 원 원래 다 내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100만 원이 70만 원이 됐으면 30만 원 손해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ELS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100만 원이 13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대 120만 원만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손해가 나서 7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90만 원은 내가 약속해서 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ELS는 주가만 연계해요. 그러면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이렇게 약속을 바꾸는 것들을 만들었고 또 ELB 그러니까 예금을 연계해서 좀 더
이자는 작지만 안전하게 만드는 상품들을 만들었고, 또 DLS라고 해서 얘는 주가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도 연계하고 통화도 연계하고 실물 자산도 연계해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끔 상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이 내용들이 이 ELS라는 상품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상품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게 다 비슷비슷한 형식인데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일일이 공부를 해서 일주일마다 이 금융상품을 연구해서 봐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애씨 이럴 바에 그냥 예금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았던 거죠. 물론 제가 ELS 괜찮다고 ELS 이렇게 좀 안전하게 저희 업무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권해드려서 ELS를 한번 듣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가입을 해도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게 됐던 겁니다. 왜냐? 내용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당장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원금 보장형은 어떻게 보시면 되고 원금 비보장형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눌러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모바일에서 간이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아니죠.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약 조건들을 여기 상품 요약서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볼 수 있지만 지금 화면이 작으니까 PC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기관이나 다 비슷비슷한 경로니까요. 내가 꼭 삼성증권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비슷한 경로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융상품을 이 탭으로 가게 되면 뭐 펀드, ELS, 뭐 채권, 기타 등등의 금융상품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ELS를 볼 거니까 여기 찾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ELS의 형식은 이렇게 일주일간 모집을 하고요. 이게 만료가 되면 다시는 이 상품을 가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 기간 중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청약 완료된 상품은 내가 이미 가입을 했다라면 그때 볼 수 있겠죠. 청약 중인 상품이 지금 가입이 가능한 거고 모집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누르면서 이 정보를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원금 보장도 되는데 세상에 최대 20%까지 수익을 준다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기간은 1년 6개월이 만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그 약속된 상태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면 요 USD 그러니까 환율 그 달러의 환율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ELS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얘는 1년 반 뒤에 내가 지금 달러를 지금 산 가격으로 샀는데 그 달러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요 기초자산 정보를 눌러보면 돼요. 그러면 요 달러의 가격이 뭐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이는데 요때 요 1080원이죠. 요 1080원으로 가입을 할 건데 요 1080원보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주겠다. 떨어져도 원금은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품 정보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1년 반 뒤에 내가 여기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1080원보다 밑으로 떨어져도 원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게 달러가 앞으로 계속 오르면 1년 반 뒤에 계속
이 오른 상태로 있으면 오른 만큼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1080원에서 1500원으로 50% 수익이 났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20%만 수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간단한가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준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준다라고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주는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ELB라는 게 있어요. ELB가 3개가 연달아 나왔는데, 기초자산은 현대자동차고, 이자만 달라요. 1.6, 2, 2.3?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얘는 3개월 만기고, 얘는 6개월 만기고, 얘는 1년 만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기수로 이자를 많이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평균이 요 6개월짜리로 한번 이 상품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뭔가 뒤에 B가 들어가니까 좀 안전한 느낌이 좀 나죠? 네. 6개월 만기고 현대차의 주식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조건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2.02%를 준다고 하고 있고 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얘는 제안서를 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제안서를 누르면 됩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주식 가격을 나중에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봤을 때 6개월 뒤에 만약에 이 현대차가 150%의 수익이 달성이 되면 1.1%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지거나 지금 내가 1000원에 샀는데 현대차가 1000원이었는데 1000원에 샀는데 900원으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1%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150% 달성이 6개월 뒤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수익률 차이로 봤을 때에는 0.001%가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럼 얘는 그냥 1%를 주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그 무리가 없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현대차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보이시나요? 기초자산 얘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현재 가격이 15만 3천 원인데 15만 3천 원보다 떨어져도 1%를 주고요. 얘가 15만 3천 원보다 플러스가 나도 1%를 주는데 150% 수익이 나서 이렇게 150% 수익이 나서 뭐 한 25만 원, 30만 원 되겠죠.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0.01%만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최대 연 2.2%, 2.02%라고 했으니까 지금 6개월 만기니까 얘가 1%를 주는 거구나. 그런데 조건이 달성되든 안 달성되든 뭐 그냥 한 1% 받는 거구나. 그래서 연으로 1년으로 운용을 했다라고 하면 한 2%고 6개월이니까 1%를 주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원금 보장도 되고 제가 지금 이런 조건들을 좀 봤는데 3개월 만기든 6개월 만기든 1년 만기든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원금 보장형을 보다 보니까 뭐 안전하긴 한데 근데 수익이 조금 이렇게 매력이 좀 없지 않나요? 이거 2%? 뭐 1%? 이게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원금 비보장이 되는 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ELS 요거는 원금 비보장형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최대 손실률은 10%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돈 100만 원 투자했으면 90만 원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한번 보면서 원금 비보장형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니까 조건만 달성되면 15.76%까지 준대요. 그리고 만기를 보니까 2018년도 12월이니까 1년 만기짜리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최대 15%를 받든 아니면 마이너스 10%를 받든 1년이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과
LG U 플러스 주식을 가지고 조건을 보겠대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얘는 3개월마다 조건이 달성되면은 조기 상환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개월 동안 조건이 달성이 되면 3.94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3개월에 조건이 달성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로 넘어가는 거죠. 6개월에 조건이 달성되면은 7.88%를 주겠다는 겁니다. 와, 수익이 진짜 괜찮아요. 9개월 동안 조건이 달성되면은 11.82%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해가 되시나요? 3개월에 3.94를 주지만 1년치로 따지면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빨리 달성되면 빨리 달성될수록 수익은 점점 큰데 늦게 달성되면 늦게 달성될수록 수익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이든 LG U 플러스 주식이든 둘 다 이 3개월 때 둘 다 2% 이상 수익이 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삼성전자는 2%가 수익이 났는데 아니면 3% 4%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LG U 플러스는 1%였다. 그럼 조건 달성을 못한 겁니다. 둘 다 2% 달성됐을 때 그때 이 조건이 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3개월에 두 자산 모두 2%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3.94 먹고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달성이 안 됐다. 그럼 6개월 뒤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달성이 됐다. 그럼 7.88 받는 거고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 3개월 더 가는 거예요. 9개월이 됐는데 둘 다 2% 이상씩 달성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1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산이 하나는 2%가 낮고 하나는 1%가 낮다라고 하면 1%의 이자를 지급받는 거예요. 1년 뒤에. 반대로 하나는 10%가 수익이 났는데 삼성전자는 10%가 났는데 LG U 플러스는 마이너스 5%가 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그 90%의 수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자산이라도 이 원금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났다. 그러면 5%만 마이너스인 건데 마이너스 뭐 15% 났다. 라고 하면 90만 원은 지켜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자산 모두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25% 났다. 라고 해도 90만 원은 보전이 되는데 하나는 30% 수익이 났는데 삼성전자는 30% 수익이 났는데 LG U 플러스는 마이너스 5%가 났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5%로 마지막에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금 비보장형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ELS가 돌아가는구나. 또 일주일이 끝나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더라도 대략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상품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걸 하는 게 되게 유리한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원금 비보장형부터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니 내가 삼성전자 LG U 플러스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그냥 내가 삼성전자 LG U 플러스를 사면 되지 꼭 ELS를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내가 삼성전자랑 LG U 플러스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방어를 해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상은 안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좀 저위험으로 운영할 수 있구나 라고 예측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나 아니면 펀드를 사게 되면 아니 뭐 한 20% 30%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얘는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끼케 수익 봐봐야 뭐 15.76% 이렇게 받게 되는 거니까 여기 또 세금 차감하고 뭐하고 하면은 뭐 14%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LS, DLB 이렇게 원금 보장이 되는 ELS는 예금이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금을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이걸 기억을 하세요. ELS 2.3%를 주고 있어요. 1년 만기짜리가. 그러면 예금 1년 만기짜리가 이자를 얼마 주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가 정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파인이란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파인이라고 검색하시고 사이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상품 한눈에를 눌러보고 예금이랑 비교할 거니까 정기예금을 눌러보겠습니다. 1년 만기로 할 거고 저축은행과 은행이 있는데 뭐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한도 내로 보호를 해주니까 전체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역은 뭐 서울로 해볼까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융상품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1위부터 순서대로 이자 주는 게 나오는데 아까 2.3%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축은행이 지금 2.7%, 2.65% 정도 줘요. 아이 그러면 그죠? 아니 저축은행하고 말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좀 그냥 저축은행 말고 은행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시중은행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2.1%, 2.1%, 2.05%, 2%. 야, 이거 느껴지시나요?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0.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럴 바에 그냥 예금하고 말지. 아,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ELS를 알아봤더니 내가 이게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를 판단할 줄 아는 실력 정도가 되면, 그냥 주식이나 내가 펀드를 그냥 가입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보다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니까요. 너무 많이 수익이 나더라도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할래. 그리고 너무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지켜줄 거야. 라고 원금 비보장형을 가입하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원금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예금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게 바로 EL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도 뭐 저도 제가 스스로 그런 느낌이에요. ELS를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ELS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주식이나 펀드를 구입하게 됐을 때에는 한 3년 정도 보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향을 예측을 하고, 삼성전자가 잘 되겠다, 뭐, LG U+가 잘 되겠다라고 예측을 해도 그 기간이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은 한 3년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돈을 3년까지 끌고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한 1년 반, 1년 정도로 운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ELS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ELS 원금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년 만기짜리가 아니라 뭐 3개월, 6개월 정도 운영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ELS 괜찮죠. 원금 보장형 ELS 괜찮죠. 그래서 내 돈을 운영할 때, 저위험으로 운영할 때, 네, 뭐 기간을 좀 짧게 운영하고 싶다거나 주식이나 펀드를 하고 싶어도 그 기간을 좀 짧게 운영하고 싶다 요 경우거나 예금을 하려고 해도 그 기간을 3년 정도,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싶다,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싶다, 이럴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EL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